문샷. 로켓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세 번째. 궤도 진입이야. 실패가 곧 성공이라고 하네. 여덟 번째.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야. 실패에 기죽지 말라는 것이겠지.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지구 궤도에 안착하고 2달이 지나서 미국도 시도를 했다는 것이야. 벵가드라는 이름의 이 로켓은 발사된 후에 122cm 높이에서 그대로 떨어져서 폭발하는 모습이 전국의 TV로 생중계되었다고 해. 1959년에는 8월 무인 로켓 미저르토 리틀족 1호가 20초 비행 후에 추락했고, 1960년도에는 머큐리 레드스톤 로켓의 발사는 지면에서 겨우 10cm만 올라갔다가 다시 발사대에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네.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에서도 사고는 수없이 일어났다는 것.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 발사되지 않는 로켓, 비어있는 캔버스, 시도조차 하지 않은 많은 목표들, 쓰지 않은 책, 부르지 않은 노래. 이 모든 것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로켓 과학자처럼 생각하려면 우리가 실패와 맺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관계를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야. 실패에 대한 거부는 곧 진보에 대한 거부하고 같다고 하네. 아이디어 창출에 관한 한 양은 질로 가는 가장 예측 가능한 경로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 많이 쓰면 질적으로도 좋아지게 되어 있다고. 바람직한 집요함이란 것은 실패의 반복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야. 되지도 않을 짓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문제는 실패를 했어도 괜찮은데 그 실패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스티브 스퀘어스 교수, 처음에 이 저자가 만난 그 교수를 말하잖아. 그 스티브 스퀘어스 교수는 화성 프로젝트를 이끌 목적으로 1987년부터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 그 뒤에 10년 동안 그의 아이디어는 모두 퇴짜를 맞았다는 것.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비판을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스퀘어스는 인정했고 10년간 배우고 고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1997년에 비로소 선정되었다는 것이야. 이 제안서가 2003년 화성 탐사 로봇 프로젝트로 실행된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각각의 실패는 모두 소중한 학습의 기회라는 것. 실패는 실패라고 부를 때만 실패라는 것이야. 똑똑한 실패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슬픔을 경험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세상이 왜 당신에게 고개를 젓는지, 세상이 당신에게 고개를 젓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배우라는 것이야.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3번 연속 실패하고 4번째 성공했다고 하네. 시작은 굳이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끝이 대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끝도 꼭 대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 오래 지속되는 변화를 만드는 데는 지름길이나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것. 묘책보다는 꾸준한 노력이라고 하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목표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 곧 아웃풋이 아니고 인풋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야. 이번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 실패에서 잘된 점은 무엇일까 하고 물으면서 바로 잡아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털어낼 때 기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성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가 된다는 것이야. 성공과 실패가
상관없을 만큼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실패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하네. 실패한 사건 그 자체와 우리의 반응. 우주 비행사들은 자신의 실수를 널리 알린다고 해. 이들에게는 실수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라고 하네. 왜냐하면 다른 비행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움푹 팬 웅덩이가 널리 깔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곳이 아예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인정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야. 실패를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라 하네. 그리고 9번째, 성공이 곧 실패다라고 해. 그래서 3단계 궤도 진입에 있었고는 성공과 실패를 같은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야. 로켓 추진체의 오링은 얇은 패킷용 고무밴드로 다단계의 추진체들이 결합하는 부분을 메워서 가스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품이라고 해. 그래서 추진체들의 연결체마다 2개씩이 들어간다고 하네. 하나는 기본 오링, 다른 하나는 예비 오링. 그전에 있었던 여러 번의 발사에서 엔지니어들은 이 2개의 오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1985년 1월의 발사에서는 기본 오링이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예비 오링이 제대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사고를 막았다는 것이야. 그런데 1년 후에 1986년에 우주 왕복선 챌린저의 발사가 있었지. 근데 그 챌린저에는 민간인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우주 왕복선 승무원이자 또 우주에서의 수업이라는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로 되어 있던 교사가 있었다고 하지. 크리스타 맥콜리프까지. 그래서 모두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우주 왕복선은 약 1분 후에 연기 속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 탄력을 유지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오링이 추운 날씨에 부러질 수 있다는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경영진과 책임자들이 묵살했다는 것이야. 여러 차례 우주 왕복선이 발사됐지만 오링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링을 딱 한 번만 더 쓰면 될 것이므로 기준을 조금 더 낮추어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야. 챌린저 이후에 17년이 지나서 2003년 2월 1일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우주에서 16일간 체류하고 지구로 돌아오던 중에 공중 폭발했다는데, 사고의 죽음은 작은 아이스박스 크기의 발포 단열재 한 조각이었다고 하네. 그런데 그 현상은 예견되었기도 했지만 용인되었다고 하네. 나사는 임무 안전성을 해칠 만한 힘으로 우주선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야.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의견에 나사 지도부는 이전의 여러 차례 비행에서 단열재가 우주선 전체에 충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이 성공했음을 상기시켰다는 것이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거나 성장하기를 중단한다는 것이지. 챌린저 참사 전날 밤에도 추진체 제작업체 엔지니어들은 주위의 온도가 12도씨 미만이면 우주선을 발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야. 그러나 로렌스 물레이는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것이지.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24회나 발사해서 모두 성공했다는 것.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영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자라는 것이야. 판에 박힌 듯이 반복되는 성공은 장기적 문제의 조짐일 수 있다는 것이야. 무사안일주의를 떨쳐내려면 가끔은 바닥으로 추락해야 한다고 하네.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모면했던 그러한 실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 니어머스라는 말이 있어. 니어머스를 부검하라는 말이 있는데 항공용어로 니어머스는 하마터면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접촉할 뻔한 것을 가리킨다고 해. 즉, 운이 좋아서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부금은 원래 죽은 뒤에를 뜻하는 라틴어라고 하네. 의학 용어로서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시신을 회부하는 것을 뜻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용어는 경영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야. 그래서 로켓은 1960년대에는 일상적으로 폭발하긴 했지만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로켓 발사 성공률은 90%를 웃돈다고 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간에 인풋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문하라고 하네.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 행운과 기회와 특권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전 부금은 백캐스팅의 반대라고 하는데, 백캐스팅은 내가 바라는 결과에서 시작을 하고, 사전 부금은 바라지 않는 결과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야. 사전 부금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이지.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창업하면서 이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다는 것이야. 성공의 확신이 낮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이 회사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야. 세 차례의 실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 슬프게도 챌린저나 컬럼비아의 경우 반대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부담은 엔지니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것이야. 로켓이나 기업이나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서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항상 복합적이라는 것이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경우에 역사는 자기 기만의 교재가 된다고 하네. 1차적 원인을 넘어서 멀리까지 바라보는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스누즈 버튼과 위험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어. 저자는 아침형 인간이 못 되어서 항상 알람을 30분 일찍 당겨서 맞춰 놓는데, 알람이 울렸을 때 30분을 생각하면서 계속 알람을 눌러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스누즈 버튼은 알람 연장 버튼인데, 알람 시간을 일찍 해놓고 끊임없이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말하지. 그런데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지. 위험 향상성이라는 말은 위험을 낮추려는 여러 가지 조치가 오히려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야. 미식축구에서 선수 보호 목적으로 딱딱한 헬멧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에 선수들의 머리, 목 부분의 부상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있고, 또 1980년도에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개발했던 ABS 브레이크가 도입되었는데도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횡단보도 표시가 보행자를 반드시 더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지. 결론은 당신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안전거물은 당신을 안전하게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하필 그 자리에만 안전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야. 제프 베이조스는 주주들에게 연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지금은 첫날입니다 라는 문장을 넣는다고 해.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자 누군가가 그에게 둘째 날은 어떨 것 같느냐고 질문을 했다지.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는 연례 편지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 둘째 날은 정체되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무관심이, 극심한 쇠퇴가, 또 죽음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늘 첫날이어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로켓 과학자의 마음가짐. 결론이야. 늘 오늘을 첫날로 여기는 것. 흑백 세상에 끊임없이 색깔을 입히는 것. 계속해서 사고 실험을 하고
문사슬 단행하고 자기가 틀렸음을 입증하고 불확실성과 춤을 추면서 문제의 틀을 재규정하고 날면서 테스트하고 제1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거친 바다를 헤치면서 항해해야 하고 거친 하늘을 날아야 한다는 것. 어차피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남들처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로켓 과학자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서 모두들 화이팅 하기를. 안녕.